독서지문 세장과 입체파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제재 개가부터 봅니다. 갈래는 또 같네요. 그죠? 설명문입니다. 제재 세장과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이다. 해제 세장과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 설명하고 있는 글이다. 인상주의자들의 예술에 대한 관점에 회의를 품었던 세잔의 입장을 바탕으로 잘라주세요. 그래서 이 모양새를 지금 보신다면 1번 누구한테 회의를 느꼈대? 세잔이라는 사람이 누구한테? 인상주의자들의 예술에 대한 관점, 그치? 그래서 인상주의자 순서가 중요한데, 자, 나는 미술은 잘 모르지만 그런 거 있잖아요. 무슨 파가 나왔는데 무슨 파가 그건 아니라고 가서 무슨 파가 또 나왔는데 무슨 파가 그게 아니라고 그래서 또 뭐가 나왔다 그런 거 있잖아. 그런 것처럼, 그치? 사실 저도 추상미술 같은 거 보면, 야, 솔직히 저건 나도 그리겠다. 막 그러면 제목 무죄, 그럼 저 돈 주고 사? 저 쓰레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하는데 그런 말은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 우리 앞에 있는 친구가 지금 미술을 좋아하는 친구가요. 웹툰 작가 미래예요. 아주 유명해진. 그죠? 필명을 정했나요? 필명을 정해놔야죠. 그래야지 5단계까지 갈 거 아니에요, 그렇죠? 필명 빨리 정해줄 수 있고. 네. 어떤 뭐 스토리 어떤 걸 하고 싶어요? 저는 그냥 약간 카툰. 만약 스토리 작가가 없다 그러면 저를 써주시면 됩니다. 옛날에 야후라고 있어서 야후라는 거 했을 때 제가 스토리 작가를 하다가 군대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뭐 제목은 뭐 그만은 있을까 모르겠는데 남자 이야기로 별거 아니에요. 둘이 절친이거든요. 둘이 절친인데 자 똑같은 상황에서 뭐 비슷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은. 근데 저는 뭐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있는데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뭐야? 얘 생각도 너랑 나랑 지금 똑같은 자리에 있잖아. 근데 내 생각과 너의 생각이 각해서 다르게 됐어. 그래서 뭐야? 두 개로 화이트 버전, 레드 버전 해서 두 개로 동시 연재 하다가 내가 군대 가버리는 말은 끝났네. 그치? 스토리 작가. 난 그런 거 이제 생각하는 걸 좋아하거든요. 그러면 그려주면 또 이제 같이. 그 저런 만화도 있어요. 나 네이버에 되게 잘 보고 있었거든요. 잘 보고 있었는데 제목 기억이 안 납니다. 영어 이름은 특히 제가 기억을 잘 못하는데 하다가 스토리 작가랑 작가 싸움이 난 거야 둘이. 그래서 연재 중단. 이게 뭐지? 그런 경우가 꽤 많대요. 그것도 웃긴 경우도 있어. 남자 여자 스토리 작가 여자야. 남자 그림 그리고 있어서 근데 둘이 결혼하고 이런 경우는 되게 많다고 그러더라고. 이해되죠? 우리들은 결혼을 못합니다. 얼마나 좋은가. 그렇지. 선생님 꼭 스스로 잡고 써주시도록. 그렇지. 오케이. 그래서 회의를 포함한 세자 입장을 바탕으로 구체적 작품을 들어 세자의 예술에 대한 관점을 설명하고 있다. 그래서 예시를 들어줬대요. 뭘로? 구체적 작품으로요. 그럼 분명히 그림이 실려 있겠네, 그치? 또한 세잔의 영향을 받은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과 또 누가 나오네? 뭐가 나와? 3번 입체파가 나온다는 거죠. 자, 이 순서가 흔들리시면 안 돼요. 책만 봐도 대충 알죠. 인상주의자 그림이 처음에 설명으로 그래 나올 것이고, 그렇죠? 이거에 반발심을 느꼈던 세잔이 나올 것이고, 그래서 세잔 이후 입체파가 세잔의 영향을 받았다. 이해되셨죠? 자, 세잔과 입체파가 이제 새로운 관점에서 예술을 감상하는 것의 효과를 강조하고 있다. 주제, 세잔과 입체파 예술에 대한 관점과 작품 경향 의의입니다. 구성, 또 역시 머리말, 본물, 매주말로 되어 있죠. 머리말 같이 읽어줍시다. 시작! 세잔은 인상주의자들이 추구했던 눈으로만 파악한 감각세계의 정치적 구성과 지적인 질서를 부여하고자 한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이 1이 뭐만 맞냐? 눈으로는 시각밖에 못 봤잖아요. 맞습니까? 네. 여기에 플러스 세자는 뭘 하고 싶었느냐? 여기서 봤더니 정신적인 구성, 지적인 질서고요. 정신적 뭐를 하고 싶었다고? 우리 지금 못 찾고 있어요. 구성. 그 다음에 뭐 하고 싶었대? 지적인 질서고요. 질서를 같이 넣어보고 싶었대. 내가 인상주의자라면 이렇게 반박할 수 있겠죠. 사람이 볼 수 있는 게 지금 눈밖에 없는데 볼 수 있는 건 눈밖에 없잖아. 뒤로 어떻게 봐, 그죠? 근데 난 눈으로 보여서만 그랬다. 어쩔래? 그랬더니가 그러면 그게 사진기랑 다를 바가 뭐냐? 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본 것 같아요. 이해됐지? 네. 본문 같이 읽습니다. 세자는 대상 물체 중심의 지적 같이 했습니다. 지적이며 합리주의적인 조형 세계를 만들고자 했으면 잘라야죠. 이에 영향을 받은 입체파는 다양한 시점으로 대상을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했다. 물체 중심의 지적이며 물체 중심으로 봤구나. 그래서 여기에서 보면 물체 중심. 3번에 대한 입체파에 대한 설명도 나옵니다. 다양한 시점으로. 자,
핸드폰으로 본다면 지금 뭐예요? 인상주의자는 전체적으로 그냥 딱 찍는 거고 포커싱 없어요. 그냥 전체 포커싱이고 세잔으로 본다면 물체 중심으로 본다면 어떤 한 물체 딱 있어서 그걸 중심으로 딱 초점 잡은 거고 얘는 지금 뭐예요? 다초점이죠. 이해되십니까? 요새 핸드폰도 다초점이잖아요. 뭐 사람 얼굴 찍으려고 하면 얼굴 인식해서 막 열 몇 개 나오잖아. 네모칸 드르르 그렇게. 그게 뭐야? 입체파로 볼 수 있겠네. 이해되시? 내신말 같이 했습니다. 세상과 입체파 같은 예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은 기존과 다른 미술 세계를 경험할 수 있게 해준다. 3번 인상주의자와 세자 작품 경향. 자, 윤곽선이 인상주의입니다. 1번 나온 인상주의자죠. 자, 같이 했습니다. 윤곽선이나 형태, 입체보다는 색채를 중시했다. 아, 그래서 인상주의자는 인상, 색채를 가장 중시했구나. 색이 우선이다. 색이. 아, 색채.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의 모습이나 시각적인 인상을 현장에서 확보해서 담아낸다. 아, 자연의 순간순간 저희 왜 저러고 있었어? 자, 그래서 순간을 중시했구나. 찰나. 자, 조용필이 부릅니다. 찰나. 그 찰나에 착 찍는 것처럼. 오케이, 좋아. 근데 세차는 대상 화면의 색이 변한다 해도 입체적 구조는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림이란 선변색 구성으로 이루어진 조형 세계다. 그러니까 얘 입장에서는 지금 뭐냐? 이 입장에서는 색은 변해, 입체는 안 변하고. 무슨 말인지 알려드릴게요. 사과를 우리가 오후 12시에 내놓은 색깔과 저녁에 깜깜해질 때 색깔은 달라지잖아. 사과 모양은 달라져. 똑같죠. 이해되십니까? 색은 변하는데 입체는 안 변한다는 뜻이에요. 그 모양은 안 변하잖아. 그쵸? 뭐에 집중해 있겠어? 선, 면, 색. 뭐? 선, 면, 색. 그래서 얘는 무슨 뭘 본 거야? 조형, 구도를 뭐라고? 선, 면, 색 구성은 조형색에. 그러니까 조형, 이 구도를 중시한 거죠. 왜? 색은 계속 변한다. 시간형으로서 햇빛 지나가면서 변하잖아요. 근데 얘는 안 변하잖아. 이해됐지? 오른쪽 4번. 세제작품의 미술자적 의의입니다.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세계를 대상 물체 중심의 조형색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아, 인간 중심이었구나. 근데 뭐야? 조형세계를 대상 물체 중심. 얘가 중요한 건 계속 나오네. 뭐예요? 대상 물체 중심이라고. 아, 표시를 해놨어. 그러니까 사람 시점에서 중시했던 게 물체로 옮겨간 거죠. 무슨 말 이해되십니까?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내가 여기 그림이 있어. 그러면 내가 중요했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인상주의자 입장에서는. 근데 지금 뭐예요? 제 입장. 저 물건에서 예를 들어 막 그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주전자 하나에 집중하는 거야. 포커싱을. 그럼 거기서 얘를 바라보는 느낌이라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인상주의자들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감을 되살려놓고 있으며 그래서 형식적 구도에도 주목한다. 아, 견고한 형태감. 왜 형태감이 부족했냐, 인상주의자들은? 얘네는 지금 뭐만 신경 썼어? 색채만 신경을 썼기 때문입니다. 인상주의자로부터 시작된 그림 방법에 대한 관심을 지적이고 기하적 조형 원리 바탕으로 형식 구성으로 돌려놓아 사유를 통해 물체를 이해하고 표현한다. 사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사실적 그림은 누가 그렸냐? 당연히 얘기했죠. 사실적으로. 근데 뭐야? 내 정신세계가 들어가니까 얘는 무언가 좀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아직 그런 일지 않았구나 우리가. 그치? 밑에 5번 세자 영향을 받은 입체파. 세자 대상 물체 중심적 관점으로 지적이고 기하학적인 조형원리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에 주목했다. 그래서 기하학적이고 합리주의적 미술경이 이어져서 입체파 같이 했습니다. 시작! 세잔의 물체 중심적 생각을 심하여 하나의 시점으로 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직 형태를 완전하게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림의 대상이 물체를 다각도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학적 형태로 분석하여 채한 후 화면에 재구성한다. 이거는 사실 인간 눈으로 봤을 때 불가능하죠. 무슨 말이냐? 제 앞에 지금 학생이 있는데요. 이 학생을 제가 사면에서 바라볼 수 없거든요. 근데 뭐야? 입체파 입장에서 사면에서 바라본다고 본 거죠. 다초점으로 본 거죠. 이해됐지? 그냥 뭐야? 사실 그게 불가능한 일이잖아. 불가능. 근데 이게 게임으로 따져보자고 너 그림을 좋아하니까 애니 옛날에 오락은 다 2D였잖아. 2D. 그다음 뭐야? 3D가 나왔잖아. 왜 3D에서 봐? 3D 캐릭터야? 오락이야? 나 지금 화면 보니까 오락 같네. 오락에서 이거 딱 돌리는데 등 보여 안 보여? 보이죠? 그게 뭐야? 등이 보인다. 입체파예요. 근데 뭐 인상주의자가 오락 만들었으면 2D고 뭐야? 색깔만 화려하겠죠.
이해되십니까? 그런 거 그렇게 이제 보시면 우리가 쉬울 것 같습니다. 6번 읽습니다. 입체파의 공간 구성 방법. 실제로 대상 관찰한 방식 전후 좌우를 모두 보면 내 말 맞지?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 모습을 구사했다. 이해되십니까? 네. 그러니까 봐. 솔직히 너를 내가 사진을 딱 찍었는데 전후 좌우가 다 나와요 사진에? 아니요. 그럴 리는 없잖아, 그렇지? 근데 그렇게 나오는 게 입체파 사진입니다. 그림에서 사진 제가 지금 변환시킨 거예요. 이해됐지? 자, 그래서 저거 생각하면 좀 쉬워. 그거 있잖아, 이거 360도 캠 해놓고 막 달리는 거 영상 있잖아. 그거 생각하면 쉽다고요. 왜곡돼 있어, 사실과 똑같아. 그 왜곡돼 있잖아. 약간 왜곡돼 있을 가능성이 높죠. 그지? 자, 실제로 대상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전후 다음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의 색채 종합해 다시 점으로 물체를 나타내고 공간을 구성했다. 넘겨봅시다. 그게 어떤지. 흑백이라서 조금 좋진 않지만 읽어보겠습니다. 가! 인상주의자는 세상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 했으며 기하학적 원근법이나 명법 같은 전통적인 규칙에 구애받지 않으려 했다. 잘라요. 얘 앞에 제로가 나오고 있습니다. 인상주의자 앞에 뭐가 나오냐? 제로가 나와요. 제로. 전통주의자. 그러면 뭐라고? 전통주의. 전통주의에서는 어떻게 그렸는지 볼게요. 전통주의에서는 얘 다시 인상주의자는 대사에 대해 시각적으로 느낀 인상에 충실하고 했으며 기하학적 원근법, 명암법 이거 그치? 기하학적 뭐라고요? 원근법, 명암법. 이 1과 2가 나왔는데요. 1은요 여기에 구애를 안 받았대요. 구애를 안 받으려 했어. 특히 그들은 빛이 변함에 따라 그 빛을 받는 자연 속 대선대 표면에 일어나는 색 변화를 화폭에 나타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는 윤곽선의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색채의 호감을 중시했으며 이거 잘 읽으셔야 됩니다. 입체감도 있긴 있지만 얘들이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색깔이에요. 색깔. 그쵸? 색에만 이제 뭐 색성애자야. 색만 학학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에 따라 인상주의자는 윤곽선 형태 및 입체감보다는 있긴 있는데 색채 효과를 더 중시했고 외부에서 관찰한 자연의 순간순간 모습에 그것에 대한 시각적 인상을 현장에서 화폭에 담아냈다.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 종필을 보입니다. 순간이요. 인상주의의 대표적 화가인 모네가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에 대한 한탄을 유언으로 남기고 준 것은 이 때문이다. 그런데 세자는 모네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이라고 했대요. 그래서 1번 모네가 나왔습니다. 자, 모네는 뭘까요? 무슨 주의자일까? 인상주의자. 자, 얘가 잡을 수 없는 뭐라고 했다고? 잡을 수 없는 신비한 자연. 왜 신비하냐? 시간이 흐르면서 색깔이 변했잖아요. 얘가 호수에서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호수에서 그림을 그려서 와 완성했네 하면 그 완성된 순간하고 이 그림하고 완성된 순간에 호수가 똑같겠어요? 아니요. 다르죠. 왜? 그러니까 내가 잡을 수 없어. 난 잡을 수 없다. 자연을 지금 이러고 죽었대요. 이 사람이 바보 아니야. 그죠? 자, 유언을 남겨준 게 이 때문인데 세잔이 모네 이 말에 회의를 느끼고 인상주의자들 죽었다. 눈으로만 파악했던 감각색의 혼란스러운 모습에 정신적 구성과 지적 이력을 부여하고자 했다. 그 다음 나온 사람이 누구야? 오늘 제일 중요한 세잔입니다. 얘에 대해서 회의를 느꼈어. 됐어. 그 다음 얘 인문 다 끝났습니다. 다 끝났어. 세자는 대상표면의 색이 변화되도 입체적 구조는 변하지 않는 생각에서 감각적 경험과 지적 원리와 결합된 미술을 완성해버려서 경고하고 영구적인 모습으로 물체들을 나타내고 하였다. 경고하고 동그라미, 영구적 동그라미, 경고, 영구가 있네요. 얘가 추구했던 게 경고랑 영구예요. 왜? 색은 연구하지 않거든요. 근데 모양은 연구하니까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래서 그림이란 선면 색의 우선을 내준 조형색이라는 관점에서 지적이며 합리주의적 세계를 만들어내고자 한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세자는 모든 자연의 대상을 원통, 원뿔, 구로 환연해야 한다라는 유망만을 남겼으며 그 나름대로의 독특한 공간 구성법을 실현했다. 모든 자연 속 대상이에요. 그래서 자연 속 대상이요. 이렇게 잘난 사람들이 없이 순서를 매긴다니까 세 개로만 해야 된다고 봤대요. 뭐야? 원통, 그 다음에 원뿔, 그 다음에 뭐? 구. 이 세 개로 해야 된다고 봤답니다. 왜? 영어로 해야 되니까 오른쪽 답니다.
그의 그림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은 인상주의자들 그림에 비해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비해서 무겁고 단단. 얘가 얘에 비해서 무겁고 단단해 보인다. 먼저 상황 설명하고 있고 그 이유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인상주의 화가들이 사용했던 잘게 쪼갠 색점들이 아닌 잘게 쪼갠 색점이구나. 그래서 여기 요네 인상주의자들은 뭘 썼대요? 색점으로 촘촘히 했는데 요거에 비해서 세자는 뭘로 했나 볼게요. 색점으로 했는데 자, 넓게 바른 색면들로 입체적 형태를 나타내죠. 넓게 바른 색면. 미술은 잘 모르지만 색점. 이렇게 하다 얘는 이렇게 칠했다는 거죠. 그쵸? 이해되시지? 자, 또한 전체적으로 안정감 있고 화면이 꽉 찬 느낌을 준다. 그것은 세전이 사과, 오렌지, 꽃병, 식탁보 등의 물체를 원통, 원뿔, 구 같은 기하적 형태를 염두에 두고 그리면서 공간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짤로 제일 중요한 건 공간 구성에 동그라미 쳐주세요. 자,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공간을 구성했다는 것은 인위적이라는 뜻입니다. 사람이 공간을 구성했다네. 다시 아까 왼쪽으로 들어가서 인상주의자 그림을 보면 해 도지를요 내 맘대로 구성할 수 있어요? 아니요. 보이는 그대로 구성했잖아. 근데 오른쪽에는 지금 정물화잖아요. 내 맘대로 구성이 가능해 불가능해? 가능해요. 가능하죠. 그래서 내 맘대로 인위적이라는 거죠. 한편 그림 안에서 문장으로 다 자르셔야 됩니다. 온라인 친구들도. 한편 그림 안에서 이상하게 왜곡된 편들도 많이 발견할 수 있다. 꽃병은 살짝 기울어져 있고 꽃병 왼쪽에 오렌지를 담은 접시는 꽃병이나 식탁과의 관계에서 볼 때 홀로 떠 있는 듯이 보인다. 그 밑에 있는 사과를 담은 접시는 비스듬히 세워져 있어 금방에도 사과들이 굴러 떨어질 것만 같다. 문장으로 다 자르고 계시죠? 그리고 식탁과 및 왼쪽 탁자면과 오른쪽 탁자면은 높이는 맞지 않아. 마치 두 개의 탁자가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또 잘라야죠. 그런데 이상한 점은 모두 중재는 원근법적 그림들을 지켜온 규칙으로부터 벗어나 있기 때문이다. 세자는 원근법적 그림에서처럼 어떤 하나의 대상을 중심 두고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며 나타나지 않았다. 원근법적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대상의 중심을 둘 때 다른 대상들을 통일하여 나타나지 않았대. 대신 각각의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서 전체적으로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주었다. 자, 원근법적 그림과 비교해 볼게요. 그래서 3번 원근법적 그림은요 하나가 주인공인데 다시 세자으로 넘어서 얘는 다 주인공입니다. 자, 그러니까 얘 하나가 주인공이라고 얘로 뭉쳐있기 때문에 안정감이 더 뛰어나겠죠. 맞습니까? 네. 안정감이 뛰어난데 얘는 다 주인공이에요. 다 주인공. 그래서 무겁고 단단한데요. 지금 뭐예요? 왜곡된 느낌을 준다는 거죠. 그치? 각각.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주인공이라서 얘가 지금 대신 각각 물질 충분한 묘사에 다시 여기 읽어볼게요. 세자는 원근법적 그림에서는 어떤 하나의 대상 중심도 다른 대상 소문에 나타나지 않았다. 대신 각각 물체를 충실하게 묘사해 전체를 견고하고 안정감이 있으며 꽉 찬 느낌을 주었다. 얘가 안정감이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이 그림에서 어떤 하나의 물체가 도도해지지 않는다. 왜? 다 주인공이니까. 원근법이 우리의 시점과 시선을 중심으로 화면 안의 통일성을 나타내는 방법이라면 잘랐어. 세자는 대상이 되는 물체를 중심으로 공간을 구성하는 방법을 사용했다. 세자는 르네상스 이래 400년간 지켜온 인간 시점 중심의 원근법적 조형세계의 의문을 가졌고 그것을 대상 물체의 중심의 조형세계로 변화시킨 것이다. 물체 중심이긴 한데 아까 지금 여기서 좀 잘못 설명한 게 있네요. 뭐냐면 지금 인상주의자들이 한쪽적으로 하나 중심, 예를 들어 제목이 촉대야. 그 촉대만 중심적으로 그림을 그렸다면 지금 2번 넘어가서 얘는 촉대 옆에 커튼 옆에 다 그게 다 주인공이 되는 거네요. 그래서 안정감이 있대요. 이렇게 왜곡은 됐을 망정. 이해되셨지? 오케이. 그래서 400년간 지켜온. 그러니까 얘와 얘는 지켰어. 원근법이 똑같아 얘는. 근데 얘부터가 완전 달라진다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넘겨보겠습니다. 세자의 그림이 견고하게 꽉 차 보이는 이유 중 또 다른 이유는 수미와 색채가 상호 보완하여 조화를 이루기 때문이다.
형태에 의해 색이 더 풍부해지고 색에 의해 형태가 더 풍부해지도 고사에 때문이다. 사과와 오렌지가 있는 정물에서는 색명암이나 색조 간의 조화 및 대조를 통해 사과와 오렌지의 양감을 표현했다. 양감 동그라미 치시고 보편한 무게의 느낌을 나타내는 말에 또한 따뜻한 느낌의 황갈색 계통이 돋아져 보이고 차가운 느낌의 청색성 계열이 움츠러든 듯 보이는 점도 이용해 양감을 나타냈다. 소묘와 색채의 상호작용 4번 소묘 색채 아이고 채를 왜 자꾸 이렇게 써 상호작용 왜냐면 이 앞으로 보시면 오해할 수가 있는데 얘도 인상주의자는 색채만 강조한 거고 아까 얘는 뭐예요? 그거에 플러스 된 거야. 플러스 플러스 눈으로 봤던 거에서 얘는 기본이고 플러스 돼서 얘네가 뭘 하고 있다는 거야? 상호 보완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말을 소묘색채라는 말로 그래서 치환을 해놨죠. 바꿔놓은 거야. 이해되십니까? 세자는 황갈색 계통의 색과 청록색 계통의 색을 사용해 그림 속 배경의 굴곡과 거리감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러한 색상법은 큰 소나무가 있는 생트 빅투아르 산에서 잘 나타낸다. 이 그림은 그림 설명입니다. 이 그림은 왼쪽 아래 큰 소나무에서 출발해 멀리 산을 향해 뻗은 나뭇가지를 따라 그림 속으로 깊이 빨려 들어갈 수 있도록 구성되었다. 역시 구성을 중심에 자르고 그리고 앞으로 남은 그림을 주는 황색과 뒤로 들어오는 느낌을 주는 청색을 번갈아 교체해 잘라. 앞으로 나오는 느낌이 뭐래요? 청색. 황색 아니고요? 황색. 앞이 황색, 뒤로 돌아가는 느낌이 청색. 이 색깔로서 지금 입체감을 나타냈네요. 자, 원근 관계를 나타냈다. 또한 색의 띠나 조각들을 반복적 교차, 굴곡진 느낌을 만들어냈으며 화면 중앙에 있는 산의 모습을 원뿔 형태를 바탕으로 나타내어 색의 조화, 형태, 명확성 등을 동시에 표현했다. 산의 모습은 무슨 모양이래? 원뿔 모양. 산이 원뿔 모양인데 이 효과가 뭔지가 나와 있는데 주의하셔야 돼요. 색채 효과입니다. 자, 색의 조화, 형태의 명확성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색, 조화랑 형태가 어떻게 되는데요? 명확성. 형태, 명확. 그러니까 얘는 색깔도 당연히 중시 아닙니다. 다만 색깔에만 치중했던 인상주의자들과는 좀 다르죠. 이와 같은 그림들을 통해 세자는 인상주의자들의 그림에서 부족했던 견고한 형태를 되살려놓고 있으며 그림 속의 형식적 구조를 주목하고 있다. 인상주의로부터 시작한 그림의 방법에 대한 관심이 지적이고 기하적 조형 원리를 바탕으로 한 형식 구성으로 돌려놓은 것이다. 즉 동그라미 눈에만 의존은 제가 말은 안 해도 이제 문장은 다 잘라 놓으셔야 됩니다. 문장은 눈에만 의존하는 인상주의자들의 감각적 미술과는 달리 그의 그림은 사회를 통한 물체 이해라고 표현할 수 있다. 세자는 이러한 방법은 이유, 기하적이고 합리주의적 미술 변화로 이어지는데 그 대표적 예가 입체파이다. 지금 몇 번 나왔어요? 이제 3번 입체파가 나오고 있죠. 4 갑니다. 세잔이 인상주의의 감각적 경험을 지적의 원리와 조화시키려 했다면 잘라서 지적인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그래서 얘는 지금 뭐야? 자, 사실 얘의 지금 보완을 하려고 그랬는데 얘 입장, 입체파 입장에서는 얘가 더 간 거죠. 이 뒤가 더 중요하다. 눈으로 보이는 거 중요한 게 아니다. 이거. 그리고 오른쪽 그림 보면 지금 뭐야? 기하학적이잖아요. 이처럼 지적의 원리를 보다 더 강조했다. 물체의 핵적 구조에 관심을 집중하여 세자는 물체 중조의 생각을 한층 더 심한 것이다. 입체파화가 된 그림의 대상인 물체를 전후좌우 360도 각도에서 바라보고 그 모습을 기하적 형태로 분석해서 해체한 후 화면 위에 재구성하는 방식을 사용했다. 하나의 시점을 바라본 모습으로는 물체의 조형적 형태를 완전히 나타낼 수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런 면에서 입체파는 같은 시기에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 보인 것과는 달리 잘랐어요. 같은 시기에 입체파는 뭐야? 야수파나 표현주의가 있었대. 4번 야수파 표현주의가 양념으로 나오는데 얘네가 뭐를 강조했는지를 볼게요. 얘네가 뭐를 강조했는지 찾아서 우리 온라인 친구들도 읽을 수 있어야 됩니다. 얘는 뭐래요?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 보였대. 인간의 내면 세계에 관심을 가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입체파는 그러지 않았다는 건. 다시 칠판. 얘네가 같은 시대에 활동을 했는데 얘네가 이거에 관심 가졌다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얘는 그게 아니고 뭐라는 거예요? 자, 다시 대상 물체에 대한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화면 구성. 조형적 탐구하고 화면 구성에 관심을 가졌구나. 뭐라고? 조형적
탐구와 그것을 통한 구성. 구성에 입체파는 관심을 가졌고 얘랑 시대는 똑같다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아, 입체파가 불 앞에 기타 치는 여인을 보자. 이게 어떻게 여자야? 기하적 형태를 겹쳐서 복잡한 미묘해 보인다. 처음 이 그림 보았을 때 도대체 무엇을 나타나는 것이 당혹스러울 수 있다. 하지만 이 그림에서 중요한 건 그림의 대상은 무엇인지가 아니다. 그보다 어떻게 하면 구성인지에 주목해야 된다. 즉 미술을 바라보는 전통적인 관점에 벗어나 새로운 관점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기타 치는 여인에서 알 수 있듯 입체파 그림은 물체의 흔적들이 기하적 화면과 평면적 글 속에 해체되어 버리면서 세자의 그림에서 볼 수 있었던 물체의 경관마저 사라졌다. 아, 차이가 있습니다. 차이를 써줘야지. 6번, 7번. 차이가 있는데요. 몇 번과 몇 번의 차이예요. 지금 2번과 3번. 2번에서 3번 가면서 뭐가 사라졌다고? 경고함이 사라졌어요. 꼭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사자는 감각적 사실 묘사의 바탕도 기하적 요소를 결합하려 했다면 결합이었잖아요. 너 색채 좋아하니? 그래 얘가 얘한테 이렇게 얘기한 거야. 넌 색깔 좋아하냐? 난 색깔에 이 두 개를 섞을게. 뭐 두 개를 섞었어? 아까 보면 정적 구성과 직접해서 섞었어 했는데 얘는 그것보다 나는 뭐예요? 요거에만 집중하겠다. 그래서 뭐가 사라졌어? 경감은 사라졌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그러면서 얘는 기하적 화면 구성을 강조했다. 피커스의 작품 앉아있는 사람 경우에도 그림 속 인물의 형체를 알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분석에 채되어 있어 마치 기하적으로 만든 사람 모형처럼 보인다. 언뜻 보기에는 전혀 의미가 없는 형태들을 뒤죽박죽으로 섞어놓은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마무리입니다. 입체파 그림에서는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하냐에 따라 화면의 공간 구성이나 구성 요소들의 상징 위치가 달라진다. 이것을 관찰하는 대상을 완전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전, 후, 좌우 등의 모든 시점에서 본 형태와 색채를 종합해야 한다는 걸 의미하며 관찰자의 위치를 고정하고 한 시점으로만 대상을 파악했던 일정 원근법을 부정하는 것이다. 실제로 우리는 원근법의 방식과 다르게 대상을 관찰하고 파악한다. 우리의 눈은 전후 좌우로 끊임없이 움직이면서 다양한 시점과 시각으로 물체와 공간을 파악하고 그 전체 모습을 구사낸다. 입체파의 방식은 이처럼 우리가 실제로 대상을 관찰하는 방식에 따라 다시점으로 물체를 파악해내고 공간을 구성하려 한 것이다. 잘랐어요. 얘는 그래서 지금 뭐냐? 입체파는 입체니까 다시점. 여러분이 외우기 쉽게 해드릴게요. 모의고사 지문인데 저 제목이 죽음인가? 이게 어떤 그림인지 알려줄게요. 유한데 이렇게 보면 이렇게 그냥 봐봐. 원래 자 우리 미술관 가면 어떻게 랄랄랄랄랄랄랄랄라 이 자리에서 그림을 보잖아. 근데 그 옆에 계단이 있는 거예요. 계단을 올라가게 되면 뭐가 일어나느냐? 더 집중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실험만 하기 싫었는데 실험만 할 때가 됐어요. 제가 많은, 저 이제 1호반 고1 인원 같은 경우는 23명 정원이거든요. 그 반에서는 폭발력이 뛰어나요. 왜? 3명 정도만 집중해줘도 바로 시너지가 옵니다. 그래서 뭐야? 강의 수준이 이제 확 올라가는 거죠. 근데 뭐야? 인원이 적은 반에서는 제가 어떻게 해요? 사실 제 능력으로 하거든요. 학생이 사실 앞에 있는 학생 상대도 안 해요. 저는 없다고 판단을 하고 온라인으로 수천 명, 수만 명 보고 있다고 상상을 하면서 수업을 해야 돼. 안 그러면 힘듭니다. 왜? 앞에 학생 몇 명 있지도 않는데 내가 있는 부분도 놓치고 있고 이러면 제가 흔들린단 말이에요. 근데 아까 우리가 이것이 배웠잖아요. 저는 큰 몸을 이룬 사람이기 때문에 사과합니다. 47이 큰 몸이 해야죠. 전 녀석 영상 껐죠. 애들 소수 있는데 집중 못하며. 근데 지금 끄지 않는다는 거죠. 하지만 잔소리는 하죠. 정신 차려야죠. 자, 보면 아까 경고 드렸잖아요. 이해되십니까? 제가 영상을 키고 있는데 이 정도 공부했으면 심각한 수준이에요. 본인이 지금 2단계, 3단계를 지금 못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신뢰가 안 생긴다는 거죠. 이 선생님 지금 뭔가 얘기하고 있는데 저렇게 말빠른데 내가 기억할 수 있을까? 누구나 다 기억합니다. 독서에서 제가 무슨 말씀드렸죠? 경성고에서 우리 학원이 1등급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는 있었다 없었다? 없었다. 이해되십니까? 자 따라해볼까? 나는 아니겠지. 따라해볼게요. 나는 아니겠지. 보세요. 지금도 보셨죠? 지금 잘 보셨죠? 우리 지금 잘 보셨죠? 앞에 있는 애가 또 놓쳤단 말이에요. 계속 놓치고 있는 거죠. 왜? 계속 놓치는 거예요. 왜? 2단계에서 3단계 올라가면서 확신이 없는 거예요. 내가 다닐 수많은 선생들 중에 한 명일 거야. 학교 선생과 학원 선생 중 수많은 선생 중 한 명일 거야. 그래서 여러분 어렸을 때 만났던 선생님들 매우 중요합니다. 제 온라인에 자주 나오는 선생님들 있죠. 누구? 위스키 선생님, 그 다음에 김준환 선생님, 국어 선생님. 저에게 거짓말했으면 똑같은 상황이 발생하겠냐고요. 위스키 선생님 수업 별로 안 하셨어요. 교련 선생님이셨거든요. 근데 저에게 커다란 것을 알려주신 분이고, 저런 세계도 있구나. 교련 시간에 전혀 다른 말씀하신 거야. 사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고 무슨 법이 제정되는데 그게 너희들의 미래는 어떤 일을 하고 있고. 국어 선생님
진짜 미친 듯이 지금 생각하면 미친 듯이 국어 가르친 분인데 단점 뭐냐? 편애였어요. 편애. 너 이거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단점이 편애였어. 근데 뭐 내가 단점을 얘기하는 것 자체가 놀라운 거라니까. 저는 편애를 받은 학생이었고요. 그럼 나한테는 장점이지. 근데 저는 단점이라고 생각합니다. 편애. 무슨 말이냐? 소처럼 끌고 가는 선생님이 아니었어요. 들으려면 들어라. 잘하는 애들만 끌고 가는 선생님이셨어요. 저는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면서 초반에 저도 그랬죠. 근데 이제는 뭐예요? 다 끌고 가는. 이 선생님 이 판사해놓은 것만 제대로 봐도 제대로 이해해도 다 맞을 거예요. 네, 다 맞습니다. 그 정도로 수업하고 있습니다. 알겠죠? 집중 똑바로 하셔야 됩니다. 온라인도 마찬가지죠. 누워서 엘렐렐렐레 보셔도 집중되냐고 됩니다. 난 그 정도 자신 있다니까요. 알겠죠? 그 정도 자신 없으면 지금 이 수업을 남기지 않습니다. 집중하셔야 돼요. 알겠죠? 네. 반사 됩니까? 네. 반사 되십니까? 네. 정말 되십니까? 네. 그러면 웃음이 나오지 않아야 돼요. 웃음이 나온다는 건 반성 안 했다는 겁니다. 반대 생각을 해볼게요. 제가 학생입니다. 너가 선생님입니다. 뭔 얘기했는데 웃음 네, 했어요. 기분 어떨까요? 나쁘죠. 아니, 전 나쁘진 않아요. 그 단계는 벗어나는데, 얘가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정신 못 차렸구나. 제가 항상 그런 게 있어요. 학교에 제가 출강을 가잖아요. 그러면 뭐 출강 갔어. 나도 난 2시간 빨리 학교 앞에 있죠. 근데 학교에 무슨 지각하는 애가 많더만. 근데 지각하는 애가 있으면, 지각하는데 웃으면서 죄송합니다 하는 애들이 있어요. 저러니까 선생님들이 신경을 안 쓰는구나. 선생님들도 신경 안 쓰더라고요. 전에는 선생님 말씀 부들부들 떨었습니다. 저희는. 잔소리 그만. 오케이, 잔소리 그만해야겠어. 집중해. 오케이, 마무리합니다. 아이작품. 세장과 입체화 작품들은 기존과 다른 미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담고 있다. 우리도 이들처럼 그림을 새로운 관점으로 본다면 어떤 결과를 얻을 수 있을까? 가령 지금까지 무엇을 그렸는가 관점에서 주로 그림을 감상해왔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화면을 구성해내고 있는가의 관점에서 그림을 감상해볼 수 있을 것이다. 그렇게 새로운 관점을 주면 전혀 다른 미술세계를 경험할 수 있을 것이다.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설명합니다. 모의고사시면 어떤 게 나왔냐? 그림이 있는데 그게 딱 보면 여기서 보면 황금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옆에 아까 뭐가 있었다고 그랬어? 하나, 둘, 셋. 집중 안 했으니 알 수가 있는 계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 계단 올라가다 보면 충격을 받아요. 그 그림 봐봐. 이 시점에서 안 보였던 게 거기를 올라가면 모의고사 지문입니다. 참고로 거기서 보면요 해골이 보인다는 거야. 그 무슨 말이냐? 봐 돈을 많이 쌓아놨어. 근데 뭐야 옆에 해골이 됐다니까 그걸 가진 사람이. 그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작품이라는 거죠. 그거는 단초점이 작품이겠죠. 단초점이 아니고 이해되십니까? 마치 홀로그램 같아. 난 그거 놀라웠다. 이 정도 놀라야 되는데. 잘 봐. 홀로그램이 그거잖아요. 이렇게 보고 있으면 뭐 있다고 이렇게 보면 뭐 그림이 바뀌잖아. 이해되죠? 뭔지 알죠? 이거 이렇게 하는 거. 그걸 어떻게 유화로 표현했냐 이거야. 그게 국어 모의고사 지문이었다니까요. 그럼 뭐 우리가 넌 죽음을 생각하고 사십니까? 우리 학생은? 아니요. 그럴 리가 없죠. 어리니까. 근데 뭐야? 넌 안 죽어요? 그래서? 아니. 봐봐. 이게 웃깁니다. 폐멸자 주제에 죽음을 생각하지 않은 너를 위한 작품이라는 거죠. 그 미술 작품이. 너가 돈을 위해서, 성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구나. 좋아요. 되게 행복해 보여, 그림이. 진짜로 계단 타고 올라가서 거기서 보면요. 해골이 보인다니까요, 갑자기. 그럼 뭐예요, 우리가? 결국 죽는구나. 그 돈 쌓아놓고 죽으면 천국 가서, 행복하다. 야, 내 통장에 나 죽었는데 1조 8천원이 남아있구나. 자식들이 싸우는구나. 기쁘겠어요? 그럴 리가 없죠. 그것을 깨닫는 작품이 실제로 모의고사에 출제가 됐다는 거죠. 우리가 집중해서 잘 보셔야 되는 작품입니다. 카메라처럼. 그래서 단초점이었다. 그 다음 뭐야? 단초점이었었는데 첫 번째 단초점이 어디까지 오는지도 저 여러분이 확인하셔야 되고 색채만 추구했던 색채 중심이었던 인상주의자 거기에서 결합했던 세잔이 나오고요. 입체파는 이 오른쪽에 더 치중해서 단초점으로 여기서 이제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지? 오케이. 실판에는 판서 꼭 기억해 주시고 문제 푸는 시간 가질게요. 이따 봐요.